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터뷰인은 두 명입니다. 두 명 모두 대학병원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어떤 질환을 담당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인터뷰 시점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야기할 에피소드는 모두 10년이 훨씬 지난 일입니다. 제가 한 대학병원에서 특정 질환과 관련해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외래 진료실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자리에는 교수님, 저, 홍보팀 직원, PD, 그리고 촬영 감독님, 오디오맨 이렇게 6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전에 제가 몇 번 인터뷰를 해봤고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번 녹화도 빨리 끝나겠다, 잘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프닝 멘트를 하고 첫 번째 질문을 드렸어요. 교수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한두 문장 정도는 자연스럽게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두세 문장 정도에서 갑자기 어떤 바람 소리라고 할까요? 파도 소리, 그런 비슷한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또 두 문장, 세 문장 말씀하는 그런 중간에 또 바람 소리가 계속 나고, 그래서 저도 조금 당황을 했는데, 근데 제가 소리가 나서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조금 망설여졌던 게 뭐냐면, 이 소리가 어떤 사물에 의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교수님이 내는 소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길고 상세하게 풀어가야 되는 거라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 아이 컨택을 하고 있고 제대로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에 어떤 오류가 없는지를 잘 듣고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교수님의 어떤 장애로 나는 소리라는 걸 제가 이제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무척 편하게 말을 하지만 그 당시는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아마 얼굴에 좀 나타났을 거예요. 지금도 조금 맞지란 게 그런 거를 제가 파악을 하면서 교수님과 계속 아이 컨택을 했는데, 아마 교수님도 제가 조금 당황하는 거를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께서 틱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는 전혀 그런 장애가 나오지 않았고요. 강연하는 것도 제가 어떤 행사장에서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셨어요. 아마 카메라 앞에만 서면 많이 긴장이 돼서 그런 장애가 좀 나타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제가 첫 번째 답변이 다 끝나갈 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교수님, 지금 말씀을 되게 잘해주고 계시는데 워낙 이게 전문적인 내용이고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많이 좀 힘들어 보이시니까 두 문장 정도 말하고서 조금 쉬었다 가는 게 어떻겠냐. 두 문장 말하고 다시 또 이어서 말하면 녹화를 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얼른 뒤를 돌아보면서 PD님이랑 감독님한테 제가 막 윙크를 하면서 사인을 보냈죠. 얼른 알아들으시고 좋겠다.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당신이 지금 틱장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인터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이 뜻이었어요. 이제 교수님은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다. 김 기자가 제안한 대로 해보겠다. 이제 분위기 휩쓸리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요.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어요. 물론 두 문장 하고 나서 한 세 번째 문장 시작하려고 할 때 또 그런 장애가 계속 나왔죠. 그런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건 그분과 마주하고서 아이 컨택을 하고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다 들으면서 내용은 안 들어와요, 솔직히. 그 상황 자체가 상당히 긴장됐어요. 계속 장애가 계속 나타나고 우리는 교수님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해야 되고, 사실상 이 인터뷰랑 녹화가 중단되는 것도 이 교수님한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고, 최대한 제가 이때 기질을 발휘해야겠다 다짐을 하면서 제발 지금의 녹화를 잘 맞추게끔 표정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고 저분이 나를 믿고 갈 수 있도록, 설마 저분이 모르겠냐, 내가 눈치채서 이렇게 두 문장씩 끊고 가는 거, 머리 좋으신 분인데 그냥 나만 믿고 가자, 이 사인을 내가 드렸고 저분은 알아들으셨다. 1시간 정도의 그 녹화를 이제 마칠 수가 있었어요. 틱장애라고 해서 어린이들한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성인들한테도 이제 일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하면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건 제 생각일 수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좀 카메라 앞에서 뭐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을 테고, 그러다가 제가 요청을 하게 됐는데 본인도 한번 이번에 잘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거죠. 방송은 이제 전혀 문제 없이 매끄럽게 잘 나갔습니다. 제가 교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보통 그 정도의 위치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험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을 테고 이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쪽 분야에 워낙 대가들의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가 식장애가 있으시더라고요. 또 한 분도 한 질환의 권위자세요. 이분은 몇 번 취재로 이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날은 이제 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기자들 몇 명이랑 제약사분들 또 병원 관계자들 모여서 교수님이 최근에 발표한 그 논문 관련돼서 본인이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였어요. 불이 꺼지고 이제 교수님이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교수님 쪽으로만 이제 불빛이 비춰주고 슬라이드 뒤에 있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발표가 시작된 지 한 30초 정도 지났을까요?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두리번거렸어요.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린가. 거기에 있는 다른 분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몇 분 지났는데 약간 제가 뭐에 홀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라는 걸 제가 딱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장애가 있으시나 보다 했죠. 그런데 예전에도 그리고 방금 전까지도 우리끼리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야기할 때는 전혀 긴장하지 않으셨는데도 막상 슬라이드를 켜고서 저렇게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는 많이 긴장을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컨퍼런스도 잘 마쳤고 집에 돌아가면서 한 분야의 권위자가 되기까지 본인 말고는 알지 못하는 그런 고충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게 확실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마다 어떤 질환에 있어서의 어떤 증상이나 상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물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틱장애처럼 직접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증상은 아니어도 나의 내면적으로 상처받은 어떤 그런 것들, 또 미숙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줘서 그걸 눈치채지 못하게 나를 품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두 분 모두 지금도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시고 논문도 많이 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기술에 크게 일조를 하고 계십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도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